코성형에서 중요한 거는 첫 수술을 얼마나 예쁘고 본인에게 맞는 코술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첫 수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재수술을 피하고 첫 수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명입니다. 오늘은 코성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의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다음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처음 하러 오시면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실은 연골의 단단함, 그리고 뼈의 모양, 그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제 왜냐면 코 수술을 할 때 환자분이 원하시는 거는 무조건 높게 그리고 예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이러한 구조물을 만들 때 원하는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지대인 이제 연골 구조와 뼈의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피부의 두께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코를 높이는 수술을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코의 연골과 뼈의 구조 자체가 단단하고 지지대가 있으면 원하는 만큼 높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는 원하는 경우만큼 못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무언가를 당기고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과한 수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조가 단단한 경우가 수술할 때 원하는 모양으로 하기가 좀 더 용이한 편입니다. 일단은 피부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을 높이고 연골을 많이 묶어준다 그래도 우리가 소미부를 덮어놓은 것처럼 사실은 안쪽에 있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부가 상대적으로 얇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보자기를 덮어놓은 것처럼 코의 구조물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은 분들이 좀 더 코를 예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단 이제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모양적인 면보다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굳이 따지자 그러면 피부가 얇은 쪽이 오히려 코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는 좀 더 좋습니다. 사실은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이제 연고를 쓰고 본인 조직을 쓴다 그래도 코끝에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이제 피부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으면서 지지 구조가 단단한 경우에는 코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피부가 중간 정도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본인 코의 피부가 얇은지 두꺼운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코를 만졌을 때 안에 있는 연골이 만져지느냐 아니면 전혀 안 느껴지느냐, 이런 차이로 이제 피부의 두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코는 얼굴의 딱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얼굴은 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도 있고 윤곽도 있고 얼굴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코 모양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코의 모양을 그거에 맞추는 형태로 윤곽 부분도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쁜 코라고 알려져 있는 코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마와 코의 각도, 그리고 입술과 코 비주의 각도, 이런 것들을 맞춰서 보통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거에 맞지 않고 좀 더 과하게 해주세요, 좀 더 낮게 해주세요 이랬을 때 사실은 그 비율과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게 본인에게 가장 맞는 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환자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코를 높이고 싶어요 라고 해서 보통 과하게 하는 부분이 콧대 부분을 좀 더 과하게 하게 되는데요. 콧대를 많이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코끝도 많이 높여줘야 되고 그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 수술을 하는데, 이제 너무 높이게 되면 코끝이 빨개지거나 아니면 보형물이 비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콧대를 높이는 거에 욕심내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모양이랑 높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비순각이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말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입술과 코를 연결하는 각도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요. 사실은 서양인 기준으로 하면
90도에서 100도, 평균 기준으로 따지면 110도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분들이 그런 정도의 각도로 수술하면 사실 코가 많이 들려 보이기 때문에 저는 90도 정도를 맞추고 있고, 자기 코끝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90도보다 약간 높게, 그리고 코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80도에 좀 더 가깝게,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중각 각도가 들창코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각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사실 코 수술의 정확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흔한 경우가 콧구멍이 보이면 사실 돈이 샌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수술을 많이 하러 오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콧구멍이 어느 정도 보여야 코가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술을 관상성형을 하러 오시는 분한테 꼭 설명을 드리는 게, 원하시는 모양으로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코 모양은 지금보다 안 이뻐질 수 있어요 라고 꼭 설명을 드리고 그 수술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관상으로 따졌을 때 코가 사실은 복코이고 클수록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용적으로 보면 그 코가 사실은 예쁜 코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민하시면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가장 예쁘면서 관상에 맞는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돈이 들어오느냐, 네. 아름다움을 그느냐. 그래서 이제 코 수술할 때 생각보다 관상 성형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느냐, 아니면 모양을 좀 더 예쁘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요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보통은 중간 부분에 맞추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흉이 자리 잡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술 후에 한 달째부터 세 달째까지는 흉이 뭉치는 단계로 넘어가고, 세 달이 지나면서 6개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흉이 점점 자리 잡는 시기가 필요한데요. 이 시기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흉이 많이 생기는 경우,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자기의 살성으로 돌아오고 자리를 잡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 자체는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 보통 부작용을 설명을 할 때 저희가 환자분한테 이 부작용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정도로 확률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일단 생겼을 때 성형외과 전문의인 경우에는 이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코 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수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과하지 않은 코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누구나 봤을 때 저 사람 코 수술했다, 이런 코를 저는 선호하진 않고 있고요.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코를 좀 더 선호하고, 환자분에게도 그런 식으로 수술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도 밖에 돌아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저 코 수술은 너무 과한데 재수술을 하세요 라고 추천을 하고 싶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말은 못하지만 명함 들고 다니시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과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보통 어떻게 설명드리면, 한 듯 안 한 듯한 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와서 너무 낮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성형수술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못 알아봐요, 이런 게 싫어서 코를 좀 더 높여주세요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한 후에는 이제 단순히 코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얼굴 인상이 뚜렷해지고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대부분 만족하십니다.